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부동산 투자에 씨를 뿌리자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도 이 자녀에게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어떤 방법일까요?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저축 이 자녀분이 직장을 들어갔어요. 직장 들어가가지고 이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월급을 이렇게 매달 100만원씩 꼬박꼬박 저축을 한다 그러면 참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10년 뒤에는 이것이 얼마가 되느냐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원금은 1억 2천 되는 것이고 이자는 2천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총 1억 4천의 자산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경매나 매매를 해서 부동산을 자녀 이름으로 취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5천만 원까지는 우리가 정려가 가능하죠. 우리 정려에 대해서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배우자 정려는 6억입니다. 10년 동안 6억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계 존속, 계부, 계모 포함해서 정려받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10년 합산입니다. 그리고 직계 비속도 마찬가지로 5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가는 것은 1천만 원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정려가 비과세가 되는데요. 이렇게 5천만 원까지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억을 자녀 이름에 통장을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월급 통장이죠. 월급 통장에서 이 이자가 꼬박꼬박 나갈 수 있도록 이 대출을 받는 겁니다. 자녀 이름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 우리가 자녀 같은 경우는 디딤돌 대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는 이렇게 저리로 해가지고 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결국 매달 33만 원 정도만 내시면 된다는 거죠. 원금까지 상환한다 해도 거의 100만 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약 10년 동안 이렇게 원금까지 갚게 되면 이 2억을 다 갚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집이 10년 뒤에 얼마 되느냐? 지금까지 봤을 때 최소한 얼마? 2배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5억 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국 10년 뒤에 5억의 집을 갖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이 친구는 1억 4천만 갖는 이런 상황이 되죠. 우리가 집값이 이렇게 대부분 오르는 이유는 결국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죠. 통화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거의 100%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10년 뒤에 5억 자산가가 되고 이 친구는 1억 4천 자산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결국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 통장에 넣어놓으니까 그 통장에서 이자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왜 나가는지 또 손해는 보지 않았는지 이걸 연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집을 사뒀어요. 그 자녀분 같은 경우는 공부를 안 해요.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강의를 들어오시는 분들이 강의 잘한다 해가지고 자제분들 어릴 때부터 들어야 된다 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렇지만요. 부모님의 기대와 같이 다르게 결국 몇 번의 강의를 듣고는 그 다음부터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들어요. 앞에서 열심히 필기하면서 강의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투자할까 늘 고민하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이 친구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열심히 연구해서 더 나은 투자, 더 나은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요 며칠 전에 제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김 원장님 좀 만납시다. 왜요? 그러니까 참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자랑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요, 맛있는 것을 사주면서
야, 제 김원장 만나가지고 요번에 자녀분들이 수도권에 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근처에 이렇게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를 5천만 원 정리하고 자녀 이름으로 대출해서 사줬다는 겁니다. 2개를 사줬다는 거예요. 각각 2명이, 각 자녀가 2명이니까요. 그러니까 회사에 소문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야, 너가 보니면 참 자산가 보다. 부장갑다. 야, 직장 취업했다고 집을 사주니까. 이 회사에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이 신입사원은, 이 자제분은 어깨 힘 딱 쥐고 다닌다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뭐예요? 이거예요. 5천만 원까지밖에 안 준 겁니다. 나머지는 자기 통장에서 다 빠져나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문나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또 그 소리를 듣는 부모도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서 저한테 강의를 듣고 이런 방법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자녀로부터 칭찬받는 부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셔가지고 잘 먹고 왔어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다른 것들은 안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반드시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제분이 성인이 되었을 때 직장을 가지면 좋습니다. 직장을 가지게 되면 5천만 원까지 정리를 하시고요.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놓게 되면 자제분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0년 뒤에 이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자산가 1억 4천 가진 거하고 5억에서 뭐 10억까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산을 가진 사람하고 마음의 여유가 틀리다는 겁니다. 마음 자세가 틀려요. 돈이 있으면 아무래도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의 만족도도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으로 꼭 자녀를 교육시키시면 평생 후회하지 않고 갈 겁니다. 만약에 집을 딱 사주시면요, 참 그거는 저는 독약을 먹이는 것과 똑같다 생각합니다. 제가 경매를 하다 보면요, 원룸에 주인 세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혼부부들이 살아요. 근데 거의 전세가 뭐 2억 플러스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명도로 가게 되면요, 부모로부터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명도하는데 담담합니다. 왜? 부모님부터 또 받으면 되니까. 근데 자기들이 직접 벌어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발발 떨면서, 왜? 전세금을 날리니까 발발 떨면서 막 울고불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 사주는 거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이렇게 꼭 만들어서 자녀가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연구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알아도 저는 굉장히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하는데 이 자녀에게 투자의 씨앗을 뿌리자 하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